용비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살아남은 오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새로 그 샤를르가 죽었으니까 의사가 새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세 사람이 왔는데요. 이 세 명 번갈아가면서. 근데 오메가 어찌나 들들 볶아대는지 김하영 선생님 번역 때 그대로 어찌 들들 볶아대는지 오메 등살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메만 더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단골도 많고 여론도 오메를 옹호해주고 비호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오메는 그런데 훈장이 받고 싶었다. 무슨 훈장? 도네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제네르가 아니고 도네르 훈장이 받고 싶었다였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막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 503쪽에 그걸로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목은 보바리 부인인데, 마담 보바리인데, 소설의 시작은 여주인공의 남편이 될 샤를르 보바리의 유년 시절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의 끝은 어쩌면은 엠마 보바리하고는 큰 상관도 없는 인물, 그러니까 그녀와 관계를 가졌던 남자도 아니잖아요. 예컨대 뭐 레옹이 애를 낳았다든지, 로돌프가 또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엠마와 크게 상관이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닌 걸로 소설이 이제 그런 인물의 승승장구를 전하는 말로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이게 제가 뭔가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성, 더욱이 귀족이 아닌 농부의 딸이자 시골 의사의 아내가 말하자면은 그런 주제예요. 그런 주제야. 지 분수도 모르고 낭만적 소설을 탐독하고 권태에 시달리고 불륜의 주체가 되었다가 사랑이 아니라 돈 때문에 파멸한다는 내용은 극적인 미적인 요소도 없이 그저 진부하기만 하다. 그렇죠, 여러분? 또 제가 좀 진부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흥미진진할 수도 있는 내용을 플로베르 특유의 형식, 문체로 난도질함으로써 낭만주의가 창조한 각종 극적인 연애소설의 죽음을 고하는 일종의 메타 연애소설이 탄생한다. 저는 보바리분을 그렇게 읽었는데요. 뭔가 많은 걸 놓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리석고 허영 많은 여주인공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보발이고요. 착하고 미련한 시골 의사, 이게 샤를르죠. 부유하고 뻔뻔한 바람둥이 로돌프.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얘는 최고의 진짜 니힐리스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이런 인물이 나타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그래도 좀 근데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근데 여자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로돌프를. 네, 그렇고 소심하고 속된 시골 청년, 이게 레옹이고, 그 다음에 지은 죄 없이 얄밉기만 한 속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이게 이제 오맨데, 맞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얄밉고 얍삽하고 얍실이. 네,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한테 나쁜 짓, 예컨대 그 이제 연주창 환자, 발달장애인 그분, 그 저기 시각장애인 그 경우에도 아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잘했어요. 미풍양속을 해치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보다 더 시설에 들어가서 보다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게 그 사람한테도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냥 이제 얄미운 그런 이제 속물이죠. 여하튼 이런 인물 군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보바리 부인에는 단 한 명의 영웅도 없다. 주인공을 비롯한 모든 인물에게 미학적 죽음을 선고하는 이 소설은 과연 환멸의 문학의 최고봉답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던지고 싶은 그 물음인데요. 정령 36세 남성 작가는 자신의 페르소나로 왜 굳이 이런 불쌍한 유부녀를 골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동호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동호 반복이죠. 네. 이 역시 작가의 환멸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바리 부인의 모델이 누구냐? 엠마 보바리는 나다. 내가 바로 엠마 보바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다 유명하잖아요. 그 말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환멸, 권태, 그다음에 이제 온갖 더러운 추한 것들, 그런 모방 욕망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런 식의 인물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엠마 보바리. 남성으로 했으면 이게 확실히 이건 아니에요. 남자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소설이 문제적으로 읽히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뭐 불륜이 남자한테 뭐 특이해요. 뭐 자살이 특이해. 뭐 아무것도 특이한 게 아니지. 남자가 소설을 읽고 그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는 낭만주의 문학에서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니까 이런 이제 여주인공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도 여주인공을 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톨스토이는 굉장히 따사롭게 묘사를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안나를 추억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안나는 브론스키나 이제 이런 식의 인물들의 형상 속 인물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은 안나하고 대비를 이루는 게 이제 끼찌하고 레빈 부부인데, 그 경우에 이제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삶의 양상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도 없다라는 거였고, 제가 성황 또한의 유혹을 이번에 어떻게 들춰봤는데 그 앞부분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권태와 환멸의 정조, 그거가 그렇게 젊은 20대 때부터 그런 게 그렇게 강했다는 게, 네, 플로베르라는 그 작가를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네, 됐습니다. 일단 찍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냥 오기로 끝까지 다 찍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깊이 읽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도서관 강의에서도 해보니까 확실히 작품이 길고 19세기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재미지게 풀 수도 있을 텐데, 불륜 얘기니까 막 연애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풀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읽으라고 쓴 소설 같지가 않고, 그런 식으로 읽으려면은 플로베르의 보가리 부인이 아닌 뭐 다른 작품을 우리가 이제 골라야 안 되겠어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 더 이쁜 소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쁜 소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어떤 깊이를 최대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가 마구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길고, 그래서 언제 다시 읽을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산뜻한 불륜 얘기로 읽으실까봐 되게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미 지루하게 많이 찍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